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에 대한 얘기 시작입니다. 오늘은 지금 단일인자 유전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이 있는데 단일인자 유전 좀 먼저 설명을 할게요. 먼저 그러면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한 글자, 두 글자 차이인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것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면 우리는 이것을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두 쌍 이상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면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죠. 사실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여러에게 영향을 주는 다형성 유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교육과정이 아예 아니어서 이제 그건 제가 아예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이렇게 알면 되겠는데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번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완두콩이 둥글이냐 쭈글이냐는 것이 하나의 형질이라고 했습니다. 콩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질인데 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선생님 둥글이가 있고 쭈글이가 있잖아요. 요거는 표현형이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표현형이 두 가지예요. 표현형이 두 가지고 둥글이를 결정하는 게 대립유전자 라지 R, 쭈그리를 결정하는 게 대립유전자 스몰 r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각 개체는 대립유전자를 쌍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쌍. 그러니까 이걸 유전자형이라고 그랬죠. 라지 R, 또는 라지 R 스몰 r, 스몰 r. 그래서 이게 동형접합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게 서로 다르면 이형접합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이형접합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 얘가 둥그리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형접합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걸 우리가 우성형질, 우성이라고 하고 드러나지 않는 걸 열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만히 보시면 한 쌍이죠.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둥글이냐 쭈글이냐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인자 유전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라지 D, 스몰 d, 라지 E, 스몰 e 두 쌍이죠. 두 쌍이 어떤 하나의 기억이란 형질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쌍 이상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면 다인자 유전, 한 쌍 이상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면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괜찮죠? 예. 그러면 오늘은 제가 단일인자 유전에서 열심히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단일인자 유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요거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완전 우성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중간 유전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가 복대립 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선생님, 이 세 가지만 있나요? 아니요, 더 있어요. 원래 더 있는데 교육과정상 교과서에 세 가지만 나와 있으니까 세 가지만 잘 알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일인자 유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 세 가지만 꼭 알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 우성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콩 모양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대립유전자가 이제 라지 R이다, 스몰 r이다 이렇게 있고 우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왔죠? 표현형이 둥그리, 쭈그리 두 가지죠. 유전자형은 몇 가지였습니까? 유전자형은 라지 R, 라지 R, 스몰 R 세 가지였죠. 이게 좀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완전 우성이 어떻게 좀 설명드렸고 두 번째 중간 유전입니다. 중간 유전인데 중간 유전은 분꽃이라는 꽃의 꽃 색깔을 갖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를 선생님 이게 너무 밝은데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역상으로 항상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걸 역상으로 했더니 흰 꽃이 까만 꽃이 돼갖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제가 다시 이렇게 좀 해놨는데 붉은 꽃이 있습니다. 붉은 꽃이 있고 흰 꽃이 있어요. 붉은 꽃, 그러니까 분꽃이라는 사실은 흔한 잡초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면 분꽃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분꽃의 꽃 색깔이 있어요. 꽃 색깔이 몇 가지 형질이에요? 한 가지 형질이죠. 한 가지 형질이고 이걸 결정하는 대립유전자가 대립유전자 라지 R이 있고 레드 대립유전자 화이트가 있습니다. W 레드 화이트가 있어요. 얘가 이제
붉은 애하고 흰 애하고 교배하면요, 100% 다 분홍이만 나옵니다. 핑크만 나와요. 선생님, 이거 혹시 선생님 예전에 말했던 중세시대 물감 혼합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빨간 물감, 하얀 물감 섞여서 핑크. 가능하지 않나요? 물감 혼합설로도 설명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좀 안 되는 게, 핑크랑 핑크를 교배를 해봤어요. 핑핑이를 교배해봤어.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물감 혼합설이 사실이라면 혼합된 물감에서 다시 흰 애와 빨간 애가 안 나와야 돼요. 못 나오잖아. 빨간 애랑 파란 애랑 만나서 보라색이 되는데, 보라색에서 빨간 애, 흰 애 뽑아낼 수 없다고 그랬죠. 한 번 섞인 물감에서 어떻게 뽑아내냐고. 안 되는데, 핑크랑 핑크를 해봤더니, 핑핑이를 해본 겁니다. 분홍이랑 분홍이를 해봤더니, 붉은 애, 흰 애, 핑크가 1대 2대 1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레드하고, 그냥 하얀색으로 다 쓰자. 그러니까 레드하고 화이트하고가 교배를 해서 100% 핑크밖에 나올 수가 없었고, 핑크가 교배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레드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레드 W, 그러니까 핑크, 이렇게 하면 핑크, 이렇게 하면 화이트, 이렇게 해서 1대 2대 1로 다 설명이 가능하지 않냐는 겁니다. 즉, 유전 입자로 설명을 해야 이것도 다 설명이 가능하지. 물감 혼합설로는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 설명이 안 되지 않냐. 즉, 멘델의 유전 법칙을 말한 그 가설, 유전 인자가 입자로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쌍으로 있어야 된다는 멘델의 대전제를 흔들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멘델은 위대한 겁니다. 근데 선생님, 반면에 이 멘델이 말한 우열의 법칙의 예외입니다. 이게 우열이 안 맞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형접합에서 얘가 붉은 애나 흰 애로 나와야 되는데 붉은 애와 흰 애가 둘 다 드러납니다. 신기해갖고 나중에 이제 현미경으로 봤거든, 핑크를. 핑크색 꽃잎을 현미경으로 봤더니 여기에 빨간색 색소하고 흰색 색소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크 색소는 없어. 핑크 색소는 없고, 이 마이크로 월드에서는 빨간색 색소하고 흰색 색소가 같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혹시 그 미술의 점묘법이라고 혹시 배워보셨습니까? 이거 가끔 국어 지문에 나오는데, 점묘법. 점을 그 미세하게 찍어서 이게 그 색소가 산란이 일어나서 이게 우리 눈에선 다 합쳐 보이는, 뭐 이런 섞여 보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핑크색 색소가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도 겉으로 드러나고 흰색도 겉으로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이형접합일 때 드러나면 뭐라고? 우성이라고 그랬죠. 너도 드러나고 너도 드러나는데 누가 하나 우성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니까 불완전 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게 불완전 우성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전에 그 멘델이 말했던 우성을 완전 우성이라고 완전 우성이라고 하자고 한 거죠. 그러니까 멘델이 처음부터 완전 우성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멘델은 우성과 열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후세 과학자들이 이런 중간 유전이 밝혀지면서, 중간색이 나오는 중간 유전이 밝혀지면서, 이게 불완전 우성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 멘델이 말했던 건 완전 우성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완전 우성, 불완전 우성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유전이나 불완전 우성이나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유전자형은 몇 종류가 됩니까? 유전자형은 3종류가 있죠. 표현형은요? 표현형도 3종류가 있죠. 붉은색, 핑크, 흰색 3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에 종종 어떻게 나오냐면,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이렇게 나오면 중간 유전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거 워낙 중요해서 하는 말이야.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가 중간 유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3번째 복대립 유전으로 가겠습니다. 복대립 유전이 좀 복잡합니다. 복대립 유전이. 자, 여태까지 한번 보시면 콩 모양이면 둥구리, 쭈구리, 콩 모양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2가지였죠. 그리고 아까 중간 유전, 붉은 애하고 흰 애, 그 레드하고 화이트 2개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 한 쌍에 들어가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요 한 쌍에 들어가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3가지 이상이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유전자형이 더 많아지겠죠. 이걸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한 쌍에 들어가는 대립유전자가 3가지 이상일 때 우리 이것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유전자형은 몇 종류가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유전자형은 일단 3가지보단 더 나오겠지. 그러니까 아빠의 정자에서 A 정자, B 정자, C 정자가 A 정자, B 정자, C 정자가 있고 난자가 A 난자, B 난자, C 난자가 있어서 자식이 만들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유전자형이 9가지일 것 같은데 9가지가 아닙니다. 아니고 봐봐. AA, BB, CC 3가지죠. 넷, 얘가 같습니다. 넷, 다섯, 얘가 같아요. 그리고 여섯, 이렇게 해서 얘가 같기 때문에 6가지입니다. 6가지. 유전자형이 6가지예요. 이거 좀 기억하시고. 표현형이 몇 가지냐? 표현형은 모릅니다. 여러분, 표현형은 우열을 알아야 표현형이 몇 가지인지를 알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 완전 우성에서 이렇게 되니까 표현형 2가지였잖아. 둥구리, 쭈구리 2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유전, 이거 중간유전으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둘 다 우열이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우열이 같을 때 표현형이 3가지였죠. 즉, 핑크가 붉은 애도 아니고 흰 애도 아니고 핑크로 나왔지 않습니까? RW가. 그러니까, 이때는 표현형이 3가지고, 이때는 표현형이 2가지입니다. 즉, 우열을 모르면 표현형이 몇 가지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우열을 안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형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열을 알아야 표현형이 몇 가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표현형이 몇 가지인지를 알면 우열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열이 이렇게 뚜렷하게, A, B, C가 완전히 다 뚜렷하다고 해봅시다. 우열이 분명해. 너는 C로 나오겠죠? 너는 C로 나오고, 너희는 다 뭐로 나옵니까? 다 B로 나오고, 넌 다 A로 나오겠죠? 3가지 나옵니다. 3가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복대립 유전에서, 사람의 유전에서 복대립에서 가장 유명한 건 ABO식 혈액형입니다. ABO식 혈액형. 이거 혈액형 때도 한번 슬쩍 얘기 드렸는데, ABO식 혈액형. A랑 B랑 O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유전자를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탈릭체로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탈릭체로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A랑 B가 공동우성이고 O가 열성입니다. 여러분, AA는 무슨 형이에요? 유전자형 AA는. A형입니다. AO는요? A형이죠. BB는 B형이고, BO는 B형이고, OO는 O형이고, AB는 AB형입니다. 여러분, 유전자형이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가지입니다. 표현형이 몇 가지인가요? 4가지입니다. 알잖아. 예. A형, B형, O형, AB형 4가지인 거 알고 있잖아요. 요런, 이제 지금 원리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원리를. 자. 아까 둥구리, 쭈구리가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표현형이 2가지입니다. 표현형이 3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쵸? 표현형이 4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5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이렇게 되면 표현형이 하나 더 늘죠. 3가지입니다. 3가지. 여기 등호가 하나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면 3가지였는데, 이렇게 등호 하나 들어가니까 몇 가지가 됩니까? 4가지 됩니다. 이렇게 하면 4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등호가 여기 하나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몇 가지 됩니까? 5가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열이 분명하면 그 대립유전자 종류대로 표현형이 나오는데, 등호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하나 더 늡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선생님, 등호가 2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안 나와. 나올 리가 없어. 예. 나온 적도 없고. 그러니까 등호 하나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전자형은요, 유전자형은 이거 중복 유전 아니? 이거 중복 유전? 카드가 3개 카드가 뭐 중복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뽑아내는 거 3H2 뭐 이런 거 배워본 적 있니? 모르면 몰라도 돼. 예. 모르면 몰라도 되고, 여러분, 요런 생각을 한번 해봐봐. 아까 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라지알 스몰, 요거 얘기할 때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누구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의 스퀘어라고 그러는데 1900년대 영국에서 유전 제일 잘 가르치던 유전 1타 분이 있대요. 그분이 만든 스퀘어라는데 하여튼 뭐 여기 수컷에서 라주알 정자, 스몰알 정자 만들어지고 암컷에서 라주알 난자, 스몰알 난자 만들어져서 자식이 라주알 스몰알, 여기 라주알 스몰알, 뭐 스몰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요거대로 이렇게 그린 거죠, 이거. 그분 이름 맨날 얘기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예. 요렇게 되면 유전자형이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대립 유전자가 두 종류면 유전자형이 세 가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대립 유전자가 두 종류면 유전자형이 세 가지 나옵니다.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면 A, B, C 세 가지면 하나, 둘 얘네 똑같죠? 셋, 그쵸? 얘랑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죠? 얘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제 6가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자, 대립유전자가 두 종류면 세 가지 나옵니다. 한 줄, 두 줄. 1층에 하나, 2층에 두 개. 세 가지면 1층에 하나, 2층에 두 개, 3층에 세 개. 지금 뭘 가르쳐 주고 싶은지 알겠지? 네 개면 유전자에 몇 가지 나오겠어? 그치? 10가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렇게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까? 파스칼의 삼각형 같은 비슷하게, 요렇게 좀 생각하면 좀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 원래 사실은 중복 유전 알고 있으면 바로 아는데, 중복되는 그 확률을, H를 좀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요즘은 확률 선택, 확률 통계의 선택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 미적만 하지 확률 통계를 안 하다 보니까 H를 아예 안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전자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는지, 표현형 몇 가지 나오는지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를 잠깐 제가 지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완전 우성일 땐 유전자형 세 가지, 표현형 두 가지. 둥구리 쭈구리냐. 불완전 우성일 때, 중간 유전일 땐 유전자형 세 가지, 표현형 세 가지. 그래서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복대립은 세 개일 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요걸 때 얘기한 겁니다. 유전자형 6가지, 표현형 3가지. A, B, C 이렇게 나옵니다. A, B, O, C 혈액형에서는 유전자형 6가지, 표현형 4가지. 하나 더 늘죠. A랑 B가 공동 우성이기 때문에 하나 더 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몇 문제를 한번 잠깐만 볼게요. 이게 중간 유전 단독 문제인데, 요건 내신에서도 조금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 너무 쉬워요. 중간 유전만 물어보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중간 유전은 다른 거랑, 특히 복대립 유전이랑 같이 겹물려서 같이 물어보지, 중간 유전만 물어보진 잘 않습니다. 하여튼 잠깐 볼게요. 꽃색이라는데, 분꽃 얘기하는 거죠,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된다. 단일인자 유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립 유전자의 종류는 두 가지다. 두 가지다. 라주알 스몰알이든 RW든 이렇게 돼 있다. 붉은색하고 흰색 했더니 분홍이밖에 안 나온다. 레드하고 화이트하고 했더니 레드 화이트밖에 안 나온다. 요게 지금 실험 1이죠. 얘밖에 안 나온다. 분홍이랑 했다. 실험 2. 분홍이랑 했다. 그럼 뭐가 나온다? 레드 화이트, 화이트가 1대 2대 1로 나온다. 1대 2대 1로 나온다. 이 실험 3입니다. 실험 3에서는 뭐랑 뭐로 교배했냐면 분홍이랑 흰색이랑 레드 화이트하고 흰색이 교배했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동형접합이지 않습니까? 동형접합에서는 생식세포가 몇 종류 나올까요? 한 종류밖에 안 나옵니다. W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W가 얘랑 만나면 RW가 되고, 얘랑 만나면 WW가 될 테니까 얘랑 1대 1이 됩니다. 즉 여기에 생식세포 종류 그대로 자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 애 못 나오죠. 핑크 하나 나오고요. 흰색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 대립 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지 않죠. 이거 중간 유전이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습니다. 멘델의 분리의 법칙을 따른다. 이런 분리의 법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쌍에서 자식을 만날 때 그 쌍을 다 줄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만 분리돼서 줘야지 둘을 다를 줄 수 없다. 즉 감수 분열 2n에서 n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분리의 법칙이 왜 맞을 수밖에 없는지를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제 감수 분열도 알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돌연변이 때 가면 비분리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분리의 법칙이 안 맞는 예외가 돌연변이밖에 안 돼요. 그럼 되게 문제에 뭐라고 그러냐면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써있죠. 분리의 법칙은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2n이 n으로 돼서 가야 되는 거니까 분리의 법칙은 무조건 맞아야 돼요. 돌연변이가 아니라면. 그럼 분리의 법칙이 안 맞으려면 돌연변이에 가서만 나온단 말입니다. 돌연변이에 가서만 분리의 법칙이 안 맞게 돼 있어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에서 자손인의 표현형의 B는 붉은색, 분홍색, 흰색이 0대 1대 1이다. 네, 맞는 말이죠. 이렇게. 중간 유전, 쉽죠? 네, 중간 유전만 나오면 좀 쉽습니다. 복대립이 좀 어렵습니다. 복대립이. 문제를 가만히 한번 읽어볼게요. 한 쌍의 대립유전자율이 결정된다.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겁니다. 단일인자 유전인데 여기 들어가는 대립전자가 세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복대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는 CD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고 C는 D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표현형이 몇 가지 나올까요? 3가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표현이 3가지 나왔죠.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요. 거꾸로. 자, 어디 갔어? 그 대립전자가 BCD가 있는데 표현형이 3가지라고 딱 주어지면 우열이 분명하구나. 등호가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라고 바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갈색, 붉은색, 회색이 있답니다. 근데 갈색, 붉은색, 회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갈색 깃털과 갈색이랑 애랑 붉은색, 붉은 애랑 교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갈색, 붉은색, 회색이 나타났답니다. 갈색, 붉은색, 회색이 나타났답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 붉은색이 만났답니다. 붉은색과 붉은색이 만났더니 갈색과 붉은색이 나타났대요. 갈색과 붉은색이 나타났답니다. 자, 요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요쪽부터. 붉은색과 붉은색이 만났는데 부모한테 없는 갈색이 태어났다면 갈색은 이제 등호가 없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등호가 없을 때. 다시 한번. 등호가 없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다 우열이 분명하다면 갈색을 만드는 유전자가 부모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갈색이 열성입니다. 붉은색에 비해서 갈색이 열성일 수밖에 없어요. 우열이 분명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자꾸 제가 우열이 분명할 때를 자꾸 강조드리냐면, 여러분 AB오식 혈액형 잠깐만 생각을 한번 해봐요. AB오식 혈액형. A형이랑 B형이랑 만났는데 자식이 AB형하고 A형이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AB형은 A형, B형도 아니니까 얘가 열성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이게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등호가 없을 때, 우열이 분명할 때 부모한테 없는 게 자식한테 있으면 이게 열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갈갈이라고 쳐봐요. 그럼 얘가 불갈이고 불갈이죠. 선생님, 이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염색체에 있다고 써줬어. 그럼 얘가 불갈하고 만나면 갈갈이 1 나오고 불이 1 나오고 불갈이 2 나오고 이렇게 1대 2대 1 이렇게 해서 불갈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붉은색이 갈색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자, 이쪽으로 와서 갑자기 회색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회색이 나왔어요. 그럼 이 회색 유전자도 붉은색, 갈색 중에 있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색이 붉은색이나 갈색에 대해서 열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열성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한테 없는 게 나왔을 때는 얘가 제일 열성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회회라고 봐봐요. 그럼 너 불회고요. 너 갈회 아닙니까? 여기서 회회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불갈이 만나서 붉은색이 나오고요. 불회가 만나서 붉은색이 나오고요.
갈회가 만나서 갈색이 나오고 회가 만나서 회색이 나오면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너 유전자는 딱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불, 갈, 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선생님, 그럼 얘 유전자는 뭐예요? 모릅니다. 불갈인지 불회인지 모르는데, 이게 1대1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일 확률이 2분의 1이고 너일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이쪽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쪽은 좀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회색이 없이 그냥 딱 유전자만 2개, 이렇게 BC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1대 2대 1이 이렇게 딱 됩니다. 그래서 너 불불일 확률이 1이고 불갈일 확률이 2가 이렇게 딱 되는데, 복대립에서는 좀 모릅니다. 복대립에서는 왜 모르냐면 회색이 있을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하나가 얘가 불갈이고 얘가 불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붉은색일 거 아닙니까? 그럼 네가 불불인지 불갈인지 불회인지 요렇게 해서 3이 나왔고 네가 갈회로 1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전혀 모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못 물어본 겁니다. 너 유전자가 뭔지 기억 이렇게 해서 못 물어본 거야. 밑에. 요쪽에서 물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붉은색이 갈색에 대해서 우성이다. 요거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볼게요. 깃털색 유전은 단일인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전자형이 BC인 개체의 깃털. BC면 붉은색이죠. 네, 붉은색이다. 맞는 말. 기억의 깃털색 유전자형은 불회니까 BD죠. BD다. 맞는 말이다. 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복대립이 들어가면 좀 어렵습니다. 자, 요번에는 뭐냐면 중간 유전과 복대립을 같이 놓고 한번 해보자. 중간 유전과 복대립을 같이 놓고 해보자. 내신에서 잘 나옵니다. 다인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좀 문제 한번 볼게요. 기억과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즉 따로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에 있다고 했어요. 기억은 D와 D별에 의해 결정된답니다. 기억은 D랑 D별에 의해 결정되는데 표현형을 안 줬네. 아니, 우열을 안 줬네요. 니은은 EFG에 의해 결정된답니다. 복대립이죠. 니은은 복대립입니다. 근데 E인 사람과 EF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대요. 그럼 E가 우성이라는 얘기죠. E가 F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얘기입니다. FG와 GG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으니까 G가 F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F가 E에 대해서도 G에 대해서도 열성인 거 알겠는데 E랑 G는 어떻게 되나요? 모르겠어요. 얘의 관계를 모르겠네요. DD E별, DD별 EF인 여자랑 DD별 FG, DD별 FG인 남자 사이에서 표현형이 최대 12가지랍니다. 표현형이 12가지. 표현형이 12가지인데 독립적이잖아요. 그럼 3 곱하기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3 곱하기 4가 될 수밖에 없겠고 여기서 3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4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DD, DD별, D별이 1대 2대 1로 D별이 1대 2대 1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전자형이 3가지인데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오는 건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3일 수밖에 없어요. 즉 요건데 표현형이 3가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중간 유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4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4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유전자가 3개인데 표현형이 4가지라는 것은 A, B 혹시 혈액형 너 여기 등호가 있구나. 즉 E랑 G랑 공동우성이고 F가 열성이구나. 혈액형처럼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너랑 만나면 EF, EG, FF, FG가 나오는데 얘랑 만나면 이렇게 되겠죠. 유전자 4가지 나오는데 넌 당연히 F로 나오겠고요. 아까 FG랑 GG랑 표현형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넌 G로 나오고요. 그리고 E랑 F가 표현형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넌 E로 나오고요. 네가 E도 아니고 G도 아니고 EG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표현형이 4가지가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은 단일인자죠. 복대립 단일인자, 중간유전 단일인자, 다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필요 없고요. 기억의 유전자형이 DD인 사람과 DD별인 사람의 표현형은 서로 같다. 아니, 중간 유전이기 때문에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릅니다. 다르다? 맞는 말이죠. 기억과 니은의 유전자형이 DD별 이주인 부모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DD별 이쥐하고 DD별 이쥐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났어요. 부모와 같은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DD별하고 DD별이 만나서 DD별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요거 나올 확률이 1대 2대 1이니까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이쥐하고 이쥐하고 만나면 이쥐, GG가 1대 2대 1로 나올 텐데 이쥐가 지금 일종의 중간 유전 아니겠습니까? F 빼고 요것만 보면 그러니까 너도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다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단일인자 유전에서 내신으로 나오는 좀 전형적인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유형.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 뭐 요 정도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해야 해서 왜냐면 한 문제에 중간 유전도 물어보고 복대립도 물어보고 단일인자를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유형의 문제 잘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일인자 유전이었습니다. 차정원이었습니다.